이 영상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주자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두 회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30 선까지 회복되었는데요. 미국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유가 흐름도 낙관하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 시장의 큰 변동성 때문에 최근 금융당국에선 원유 ETN에 대한 투자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위험성을 잘 모르고 뛰어드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늘 회사의 가치에 기반해 둔 현명한 투자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앞서 두 편을 통해 정유산업의 큰 손실과 석유화학 기업의 약진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원유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또 다른 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사실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원유 단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이다 보니 두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려면 두 회사의 최근 행보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다음의 기사를 함께 보시죠. 2019년 4월 LG화학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앞서 LG화학에서 배터리 관련 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사실관계를 떠나 한 기업에서 76명이나 되는 인력이 타 기업으로 이직했다면 적지 않은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소송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폭스바겐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 문제였습니다. 원래 폭스바겐은 LG화학을 주 거래처로 삼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LG화학의 직원들이 대거 이직한 후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LG화학의 입장에선 눈뜨고 코베인 상황이라 결국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논란이 일면서 SK이노베이션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죠. 하지만 수세에 몰린 SK이노베이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선 지난 4월 28일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배터리 아메리카의 한분 출자 실시에 대한 공시를 내면서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의 증설을 발표한 거죠. 현재 코로나발 대량 실직 사태를 맡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게는 담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LG화학에서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관련 정황 역시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 중 삼성 SDI와 현대차 그룹 간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의 배터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삼성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죠. 삼성의 배터리의 경우 전고체 배터리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를 양산하기 위한 기술적 장벽이 남아있고 현대차에선 기존의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와 다른 모양인 삼성의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하기 위해서 현대차든 삼성이든 생산 라인을 바꾸어야만 하죠. 아마 이에 다른 두 기업 간의 기싸움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만큼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업계 간의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의 적극적인 예전 공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한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죠. 포스트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LG화학에선 올해 말까지 연 100GW시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해 2024년까지 매출 3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난해에만 배터리 부문에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3조 원가량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죠. 이에 질세라 SK이노베이션 역시 2023년까지 생산 능력을 71GW시로 늘리고 앞서 기사를 통해 보여드린 미국 공장에도 총 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기업 모두 단순히 정유 석유화학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투자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LG화학, 파나소닉, CATL 세 회사의 점유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그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장의 전체 점유율을 따진다면 아직도 늘려갈 점유율 용토가 적지 않습니다.
향후 어떤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국내 유수의 기업들 중 어떤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살피다 보면 분명 좋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